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절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정확한 규율에 맞춰 일상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또한 처음부터 절제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단언컨대 처음부터 절제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절제란 참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힘은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힘이다. 엘리 비젤. 절제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칭찬을 받는다. 고용주는 절제력이 있는 직원을 원한다. 부모는 자녀가 절제력이 있으면 좋아한다. 스포츠 애호가들은 절제력 있는 선수를 선호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절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절제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 규칙에 잘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사람들은 절제를 너무 넓게 해석해서 긴장을 푼 상태로 역경을 견디는 힘이라고 믿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제를 무언가를 하지 않는 행위라고 여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절제를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이미지들은 절제의 실제 정체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절제의 정확한 정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절제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절제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절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순간적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 가치관,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절제에 대한 탐구는 이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타 절제에 대한 애매하고 모호한 정의는 이 책에서 무시될 것이다. 우선 절제력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자. 그러고 나서 실천이 가능한 방법들로 살을 붙여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결실을 얻길 원한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원한다. 신체적으로도 완벽해지기를 바란다. 안정된 재정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집안을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목표를 갖는다고 해서 모두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쉽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통제는 절제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절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절제력이라 하면 무언가를 참는 힘이라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그 반대다. 절제력은 무언가를 실행하는 힘이다. 자기 통제는 당신이 무언가를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멈추게끔 하는 힘이다. 자기 통제는 당신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디오 게임을 멈추도록 만든다. 자기 통제는 당신이 다이어트 중일 때는 정크푸드를 먹지 않도록 만든다. 자기 통제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험한 말을 하는 걸 참도록 만든다. 반면 절제는 당신이 알람 시계의 스톱 버튼을 누르고 더 자고 싶어 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든다. 절제는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집안 청소를 하도록 만든다. 절제는 당신이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일을 지속하도록 만든다. 두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동일한 거울의 양면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의 관점에서 당신이 절제를 체득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절제를
무언가를 참는 힘이 아닌 무언가를 실행하는 힘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후자의 힘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참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두뇌도 그 행동을 피하는 데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의 두뇌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한 목표를 잊기가 쉽다. 목표를 잊어버리면 무언가를 참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니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반면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몰두하면 우리의 두뇌는 원래의 목표에 집중하여 그것을 잊는 일이 없다. 자연스럽게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행동들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통제가 아닌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정크푸드를 삼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해보자. 우리의 의식이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크푸드도 먹지 않게 된다. 반면 우리의 의식이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 일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당장은 정크푸드를 먹지 않을 수 있어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목표의식은 잊기가 쉽다. 다이어트를 잊으면 정크푸드를 먹지 않을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무언가를 참는 일은 일의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다. 두뇌의 입장에서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 행동은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수행해야 되는 개별적인 업무로 인식된다. 우리의 두뇌는 평소엔 긴장이 풀린 상태로 있다가 충동이 생길 때마다 힘든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소모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두뇌는 이를 하나의 업무로 인식한다. 다이어트를 지속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연속성 있게 유지시킬 수 있다. 그 상태에서는 정크푸드를 먹고자 하는 충동도 자연스럽게 깨지기 마련이다. 절제란 자유다. 몇 년 전 나는 작가 조코 윌링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됐다. 그의 말을 들은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 가치관과 반대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절제를 실천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왜 절제를 자유라고 한 것일까? 사실 윌링크가 말한 자유는 충동과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충동과 유혹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신체적 욕구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기에 충동과 유혹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외적 개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절제와 자유는 각기 반대 진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기서 논하는 자유가 그저 육체적 욕구대로 방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각자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면 말이다.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행동과 결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하기를 포기하고 충동에 맡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목표와 같이 신념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계속 충동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놓아야 하는 것이다. 절제란 당신을 올가매는 충동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충동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라. 충동과 유혹은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길을 선택할 자유를 갖게 된다. 절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니 이제 실생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절제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보자. 다음은 현실에서 절제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다.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 매일 일찍 일어나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시험 공부하기,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매주 청소하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하기, 살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크푸드 멀리하기, 정리정돈을 위해 작업 공간을 매일 청소하기,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달 저축하기, 일에 집중하기 위해 일할 때는 전화기 끄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위생 실행하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약속 시간 지키기, 스트레스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기, 직장 생활에서 마감 기한 준수하기,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연락하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약속 잘 지키기,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입 다물고 있기,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에게 무작정 전화 걸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습관 들이기, 건강하고 창의적이기 위해 규칙적으로 휴식하기, 마음의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기계발서 읽기. 당신 또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제를 발휘했던 좋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 중에는 위 예시와 일치하는 내용도 있기 마련이다. 적어도 마지막 예시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다. 설사 당신이 위 행동 중 하나를 별다른 노력 없이 무의식적 습관에 따라서 하고 있었더라도 틀림없이 그것은 절제력이 발휘되어 이뤄진 행동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절제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당신에게 항상 절제력이 성취 가능한 목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절제력을 가졌다. 또한 절제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체감한 바 있다. 이제는 당신이 겪은 절제의 경험을 다른 곳에 적용하는 일만 남았다. 어떠한 분야에서 절제를 발휘하고 싶다면 다른 분야에서 절제력 발휘에 성공했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절제력의 향상은 대체로 이러한 과정에 따라 이뤄진다. 작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절제란 지금 당장 원하는 것과 가장 크게 원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 장기적인 목표란 5년, 10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리킨다. 장기적인 목표는 현재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를 이룩하는 데는 두 가지 난점이 있다. 첫째, 장기적인 목표는 너무 크고 높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장기적인 목표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미뤄지기 쉽다. 이런 난점들로 인해 장기적인 목표만으로는 절제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당신이 20년 내에 집을 사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꿈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추구할 만하다. 하지만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의 일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20년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무시되기 쉽다. 장기적인 목표는 충동 조절과 보상 지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도 약하다. 장기적인 목표만 추종하는 행위는 오히려 절제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꿈은 꿈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은 전혀 헛말이 아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에 비해 3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단기적인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취 가능하기에 난이도가 쉽다. 목표 성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보상을 미래로 넘기는 보상지연이다. 보상지연은 지연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난이도가 쉬워진다. 20년 뒤 집을 사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일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번 달에 30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이번 주에 5만 원을 모으기 위해 오늘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더더욱 쉽게 느껴진다. 단기적인 목표의 2번째 이점은 목표를 까먹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목표는 당신의 두뇌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쉽게 무시되지 않는다. 단기적인 목표는 오늘, 내일 또는 모레의 행동을 통해 성취된 뒤 새로운 목표로 갱신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까먹거나 목표의 중요도를 낮출 시간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몇 년 동안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보자. 1년 뒤 혹은 2년 뒤에 당신은 그 목표를 까먹거나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여러 개의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길 반복하면 오랜 기간이 흘러도 목표의 중요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단기적인 목표의 3번째 이점은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 취한 행동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되면 오늘 내가 게으르게 행동할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미룰 가능성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주 동안 10kg을 빼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보자. 몸무게를 빼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일에는 식단의 종류, 섭취 칼로리 조절, 운동, 수분 보충, 수면 등등 아주 많다. 이때 당신이 10주에 한 번씩만 다이어트의 성패를 판가름한다면 각 요인에 대한 조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반면 당신이 매주 1kg씩 빼도록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각 요인에 대한 조절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는 다이어트 방식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어져 더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단기적인 목표 설정의 가장 큰 이점은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작은 성공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작은 성공이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작은 성공을 경험해 두면 도중에 큰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무조건 목표를 잘게 나눈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 목표 설정은 이 책 전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목표를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곧바로 성취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작은 목표의 내용을 명확히 하라. 그 목표를 상세히 정의한 뒤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둘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동을 정리하라. 셋째,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방법을 정립하라. 측정의 방법과 시점을 일관되게 정해야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넷째, 작은 목표를 왜 달성하고 싶은지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보라. 다섯째, 마감 시간을 정하라. 토요일까지 1kg 빼기, 이달 말까지 20만 원 모으기 등 근시일 내로 마감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을 파악하라. 웹서핑, 설탕이 함유된 정크푸드, 꼭 사고 싶은 새 신발 등
내가 무엇을 잃게 될지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 작은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시간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외골수의 함정이다. 나의 단점 중 하나는 이를 전반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좁은 시야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어떤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들은 나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누군가는 이런 좁은 시야에서 만들어진 집중력이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러한가? 불행하게도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집중력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일에 집중하게는 만들어주지만 올바른 일에 집중시켜주지는 않는다. 일에 열중하다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새 목표와 관계가 없는 일을 붙잡고 있기도 하다. 더 나쁜 점은 좁은 시야가 나의 완벽주의 성향을 지나치게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일의 세세한 부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쳐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항시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일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해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외골수적 기질은 절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려 좁은 시야가 행동의 일관성을 잃게 만들어 그로 인해 절제력이 약화되기도 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 노력했고 지금은 원할 때에만 외골수적 기질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도 나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아 외골수적 기질을 해결하기 바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정보다 일관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뭘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걸 매일 실행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일관성은 필요하다. 일관성이 있으면 가속도가 붙는다. 일관성이 있으면 작은 성공을 할 기회가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좋은 소식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습관이 일관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작은 목표는 큰 목표에 의해 압도당하는 느낌을 없애줘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동시에 작은 목표는 당신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절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행동이 자주 어긋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충동 조절이 파괴되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에게 연민을 보내어 잘못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나아갈 때 완벽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완벽은 신기루와 같다. 완벽은 허상이다. 당신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고 때때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고 새로운 행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또 절제력을 키우는데 완벽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절제력을 키우는 데는 일관성과 헌신이 요구된다. 완벽은 당신이 조절할 수 없으나 일관성과 헌신은 당신이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